그냥 싼 금액을 사면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게 눈으로 확인 사살된 경우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좋은 타이밍이다. 랭구님,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서 한 네. 개를 골라왔어요. 요새 부쩍 댓글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울하다는 댓글 진짜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보긴 봤어요. 요새 아무것도 한 네. 게 없는데 갑자기 막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사한 댓글이 많긴 하죠. 1년 전에 보던 게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살 수 없는 금액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감정적으로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기회만 조금 놓친 거지 큰 돈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뭐 기회는 또 올 거고. 그래도 작년까지는 네.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올해 다시 보니까 거의 살 수 없는 금액이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맞죠.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전 금액만 계속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최대 역대 매출이다 뉴스를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식하는 분들은 내가 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반도체 회사를 30년 전에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벼락거지가 됐네 이런 감정 안 느끼잖아요. 너무 넘사벽이기도 하고 나랑 거의 관련 없는 정도의 급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비트코인 한 사람, 또 사업을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수익이 다 내 수익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 아파트가 조금 오르면은 마치 내가 투자를 못해서 돈을 잃은 것처럼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생각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네. 뭔가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못 산 거에 대한 네. 뭔가 아까움이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때 샀어야죠. 아니 그때 통장에 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화 걸어가지고 뭐 매물 있나요? 집 한번 보여주세요. 집 보고 매수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시점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걸 왜 안 한 걸까요? 살 수 있었다면서요.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지금 그걸 후회하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이게 덜컥 무섭고 또 왠지 내가 사면 그때부터 떨어질 것 같고 또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안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못 산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그렇다 보거든요. 결정할 때 다 무섭죠, 사실은. 떨리고. 근데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결과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부담한 사람들이고 그에 대한 보상이다. 거저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하는 건 핑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랭구님 혹시 T세요? 맞죠. T세요? T죠. 솔직히 너무 팩폭이라서 네. 마음이 아프네요. 랭구님 혹시 예전에 이렇게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기회를 매번 놓치죠. 뻔히 보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예요. 타이밍이 왔어요. 내가 그걸 캐치했어요. 근데 가용자금이 그때 다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전년도에 뭐 투자를 다 해놨다거나 그럼 지금 딱 타이밍이 왔는데 특정 지역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사서 뭐 수익을 보겠지 이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타이밍이 딱 왔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살짝 정리할 수 있다거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용자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안 팔리는 것부터 파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팔릴 수 있는 거를 조금 저렴하게 팔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갈아타기를 탁 시도하는 경우는 있었죠. 그럼 다시 네. 댓글로 돌아가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께서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천호 삼성, 네, 고덕 리엠파크 3단지, 네, 암사 힐스테이트, 네. 가라크모, 투자금 5억으로 네. 랭구님 픽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다 고만고만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깊게 들여다보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질문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4개 단지 중에서 어떤 단지가 가장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 적혀 있더라고요. 투자 가치는 사실은 저한테 안 물어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봤을 때 누가 더 좋은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당 가격이 비싼 거죠. 현재 가치가 중요도가 90%고 미래의 변화 가치가 사실은 10%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락금호 20평대가 평당 금액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그냥 딱 봐도. 순위는 금방 나와요. 평당가 한번 볼까요? 네, 순위를 알려주세요. 네. 실제 뭐 네이버부동산 가서 클릭만 해보면 되잖아요. 천호 삼성이 42평대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 매가가 지금 뭐 10억 조금 넘거든요. 실거래가 상으로 뭐 10억 3,500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가로 하면 2,460만 원이에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덕 리엠파크 3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보니까 33평이 9억 7천이더라고요. 이분이 33평을 적어주셨거든요. 평당 2,93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암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33평이에요. 실거래가가 지금 12억 7천 찍고 최근에 매물은 전부 13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평당 3,900이 넘어요. 거의 4천만 원 간당간당해요. 그 다음에 가락금호 24평은 실거래가가 이미 12억을 찍었어요. 평당 5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동차 금액이라고 생각해봐요. 2,400만 원, 2,900만 원짜리, 3,9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있으면 어떤 자동차가 본질적으로 좋은 자동차일까? 당연히 평당 금액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 아파트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 팔릴 거예요. 환급성도 좋고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싼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들의 가치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싼 금액을 사면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싼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의외로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가장 비싼 아파트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만고만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금액 차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 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왜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4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 이것만 가지고 선택을 못 해요. 아마도 또 다른 아파트 4개를 더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또 물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집을 못 사고 있는지, 왜 결단력 있게 결정을 못 하는지. 사실은 뻔히 좋은 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결정을 못 하는 게 그게 더 지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어서 사실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램보님도 네. 부활 모실 때 확신이 없었을 때 혹시 네.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비교를 많이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평당 2천, 3천, 4천 이렇게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저렴한 거 A,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 B, 또 저렴한 거 C, D 정말 고만고만한 거 가지고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선택을 못 했거든요. 다 고만고만한데 지금처럼 금액이 확실히 차이 나면 이게 좋은 거구나 할 수 있지만 돈도 적었고 그런 분들은 고만고만한 거 가지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 경우에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좀 많은 아파트를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인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게 저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되돌아놓고 보면 가격이 저렴했던 것들, 그런 것들보다 확실히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좋았다는 것들이 이미 답이 많이 나와 있고 좋은 물건을 사는 건 확실한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더 어렵죠. 좋은 물건은 그럼 가격이고 네. 좋은 타이밍은 기준이 뭐예요? 좋은 타이밍은 이제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우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제자리도 가지만 결국은 과정에서는 업다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로 직전 연도 1, 2년 동안 하락을 많이 한 경우에 이게 계속 언제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게 눈으로 확인 사살된 경우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계속 오잖아요.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니까 바로 직전에 한 1년 동안 가격 하락을 많이 하고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구나 이게 보이면 그때가 좋은 거다.
랭모님은 잘 보일 네. 것 같은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그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만약에 타이밍을 잘 모른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렵죠. 그래서 타이밍을 제끼면 결국 좋은 거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야 하락할 때 조금 더 버티고 다음 상승할 때 좀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좋은 물건을 좋은 타이밍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댓글 보면은 전부 똑같아요. 어떤 입지가 좋냐, 언제 사야 되냐,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아파트를 나열해놓고 두 개,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비싼 게 좋은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괜찮은 거니? 답이 금방 나와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5억, 7억, 9억이다. 평당가가 그 순으로 주르륵 만약에 후자가 비싸다 하면 그냥 후자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9억대 아파트가 고만한 게 4개쯤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미세 입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가치는 정말 좋은데 아파트 상부성이 조금 낮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9억일 수 있고, 어떤 거는 입지가 정말 별론데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라서 껍데기만 좋아가지고 금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입지를 봐서 제가 봤을 때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당연히 맞는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아니라 아까 뭐 타이밍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또 별개의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해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비싼 게 좋다. 네, 평당가가 높은 게 좋다. 두 번째, 만약에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라면 네, 상품성과 입지로 판단해라. 세 번째는 좋은 입지,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좋은 타이밍은 직전에 하락을 많이 하고 바닥을 친 경우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은 입지다. 입지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입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하는 거다. 그래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타이밍에 사기 위해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죠. 제가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채널에 너무 많죠.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랭곰치 보면 그 뒤에 자동 완성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뭐 랭군 뒤에 뭐 랭군 서울, 랭군 부산, 랭군 대구, 청주 전부 지역명이 쫙 달라붙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지역별 입지 분석을 많이 해드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랭군 얘는 지역하고 콩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입지, 타이밍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정이 빨라지는 거죠. 오늘 또 팩폭과 함께 해결 방법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